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제 4장 그 문제 해결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먼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해결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제시를 했는데, 저도 이 펄먼이 이야기했었던 이 문제 해결 모델을 가지고 글도 많이 써보고, 실은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틀을 이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문제기 모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 자, 공유가 잠깐만요. 예,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모델은 이 펄먼이라는 사람이 1957년도에 이제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요, 항상 개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 공공기관에서 일해. 그게 다른 전문용어고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사회복지는 항상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되는 사람, 또 전문가, 그 다음에 기관 제공할 수 있는 프레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 장소가 그래서 이제 기관 중심의 어떤 문제 중기관에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잘 서비스 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 모델이 유용하게 쓰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모델을 보면요. 인간의 삶은 문제의 연속선상이다. 그렇죠. 문제가 없다. 이미 그것은 이제 삶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라는 것은 삶의 도전이고 하나의 어떤 우리가 디딤돌이다 이렇게 삶에 생기는 문제라는 건 하나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인간의 성장과 변화 또 발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포하면서 초월해가는 그래서 그럴 때에 이렇게 수용하면서 초월해갈 때에 인간은 성장하게 된다.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이다. 또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나 잠재 능력을 본능적으로 가진 이렇게 존재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라든지 해결 능력, 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이나 자원 접근의 기회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필요한 자원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이론적 근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들을 뒤돌아보는 그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사고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들일까 하고 이렇게 반성적 사고로부터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듀이는 인간은 문제의 상황 속에 늘 놓여 있는 존재고 능동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지점이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걸 능동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들이 원한다 순정이라고 그러면 희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이 희망이고 저는 능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나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식이나 관념이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구실을 못하면 수정하고 대체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뭔가 대체를 해야 되겠죠.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에 따라 개정하거나 변형해야 되고 고정불변의 가치는 없다. 좀 상대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 없는 사고에서 탐색적 반석적 사고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게 암시 단계 기존에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단계
지성적 정리 단계. 과연 그래서 그간에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해보고 진짜 그것이 맞을까 하고 뭐 가설을 세워보고 그다음에 추리 적용의 단계. 그래 추리 적용의 단계.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맞는지 정말 추리 작용을 그러니까 이 내가 세운 것이 맞는지 추리해보고 그걸 진짜 그러는지 검증해보고 검증한 결과를 가보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전망해보는. 그래서 이제 실은 탐색적 사고, 반성적 사고가 사회복지가 가져야 될 사고예요. 우리가 그간에 강구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해보고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 가설과 추리를 해보고 그것을 검증해보고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사회복지 조사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사고로부터 그냥 그래서 이제 항상 사회복지가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로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사업인가? 한가 평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예. 그런데 일부 어떤 심리적으로라든지 상담의 현장에서 보면요. 무조건 자기의 이론이라든지 자기 것이 좋다고 긍정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요, 그것은 전문가답지 못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적 사고라고 생각지 않아요. 정말로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됐는지 내도 반성해보고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봐서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기에서 영향을 줬던 그것이 자아 심리 이론인데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해결 중심 이론에 영향을 주는 이론은 무엇인가 할 때 이 이론을 될 줄 알아야 돼요. 자아는 생리적이고 자성적이고 자율적 지고 지각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수행하는 기능이다. 자아에 대해서 예,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나의 몸이라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그러니까 자아의 기능을 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능 수행에 따른 역할의 문제나 또는 자원의 문제로 수행하고 해결하는 자아 기능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모델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직면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자아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아의 기능인데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자원을 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아의 기능에 대해서 문제 해결 모델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할 이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라는 것은 자기 역할에 따라 나오잖아요. 아버지 역할, 부모 역할, 나는 교수로 역할, 학생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과업을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역할 이론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역할은 조직 내 지위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특정 지위에서 특정 역할이 따른다 본다. 타인과의 관계 맥락에 따라 자아의 역할이 달라지고 역할 기대, 역할 요구, 역할 기술 및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참여자들에게 작용하는 중고 집단으로서의 기대, 규범 등의 영향과 역할 성취 및 갈등에 초점을 두고 사회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행동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역할이나 역할 기대, 역할 요구, 역할 기술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나는 교수로서의 역할이 있고 학생이 나한테 교수로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 교수로서 수행해야 될 어떤 기술 연마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 역할이라든지 역할. 야, 부부다. 그러면 부부로서의 기대하는 거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그걸 해야 될 기술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그 역할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 그래서 사회적 역할은 사회 내에서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하고 생득적 유형, 성취적 유형이 있는데 이 생득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로서 또는 내가 이제 또 아들로서 또 부모로서의 역할 이것은 타고난 거잖아요. 성취적 역할이라는 것은 학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학생이에요. 그 위에는 학생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 과장, 교장 또는 뭐 총장 이것도요 성취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죠. 그거에 따라 그 역할이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펄먼이라는 사람이 역할 이론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상황 및 역할 갈등을 이해하고 기능적 역할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아버지, 어머니, 청소년, 다문화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뭐고 어떤 상황에서 그 역할을 되고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바라본 거죠. 인간과 상하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을 꽈족하다도 구체적이게 했다. 그렇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구조, 가족 환경 또는 어떤 직장 환경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펄머는 문제 해결 모델을 보면요. 일단은 기본 가정을 가진다. 그 다음에 원초와의 역동, 초와 저하, 이게 지금 약간 요 조금 추후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 문제 해결 모델에서는 이게 지금 프로이드의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 왔네요. 요거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요걸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략할게요. 자, 요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프로이드의 이제 그 정신 역동 모델 할 때 이제 나중에 그 프로이드 정신 모델 열동할 때 그때 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 앞 시간에도 조금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모델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기본 가정은 뭐냐면요. 기본 가정은 인간의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연속적 과정이다. 계속 그래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떤 과업이 있다는 거죠. 또 펄먼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에 속한 문화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가지는 기대에 따라 형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개인의 과거와 현재 행동이라는 것은 그가 속한 문화라든지 문화와 그다음에 그가 속한 그 사회적 소에서 자기에게 기대되는 그런 역할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역할 기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개인이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처할 자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것이 개인이 뭔가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처할 자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개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반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 개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계해주고 확보해 줄 것인가. 자원동원 측면에서 문제 해결 모델에서 사회복지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 해결은 치료가 아닌 개인의 대처 능력을 향상한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시적으로 가해서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좀 더 문제가 해결돼야 안 되는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대처 자원들을 찾고 해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위기 극복을 통해 미래에도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자원이라든지 대처 능력을 자꾸 향상시켜 주는 것이 미래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펄먼의 기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그 해결 과정을 보면요.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활력을 주며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일단은 첫째는 이제 동기 강화를 좀 해줘야 되겠죠. 할 수 있다고.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정신적 능력, 정서적 능력, 행동적 능력을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의 능력을 그가 역량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 완화에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발견하고 접근하도록 지원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원이 지역에 풍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그래서 사회복사는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펄먼은 문제해결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하였으나 구분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조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여기서 치료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잘 동원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사회복지사에게 문제 해결 활동을 이끄는 책무가 있다고 봤다. 조금 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계속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역할에 따른 어떤 문제를 사정하고 그것을 자원을 잘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모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펄먼의 4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P라는 게 이제인데, 4P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펄먼은 클라이언트를 딱 만나면요, 이 4P 먼저 프라블럼, 퍼슨, 프레이스, 프레세스가 있어야 된다. 즉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럼 어느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초창기 때 펄먼은 펄먼의 4P를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하고, 어떤 곳에서 어떤 절차를 갖고 할 것인가를 늘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청소년 와이너리터 협의회도 늘 이걸 가지고, 청소년 와이너리터 협의회가 우리가 이제 그 숭일중학교나 수피아의 학교 내에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늘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레스가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 화해 소통방을 제가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숭의중앙 수피아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프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펄먼이 전문가하고 이 2P를 더 이제 추가해서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것을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예, 사회복지사겠죠. 어떤 프로비전, 어떤 상품을 줄 것이냐. 아까는 이제 전달한다 그러면 어떤 심리 상담 서비스 줄 것인지, 자원 동원을 할 것인지, 뭐 행정 정책을 연결하는 걸 해줄 것인지, 어떤 프로비전,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장애물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장애를 그럼 어떤 그 자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겠죠.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정서적,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상실된 상태인 경우에는 스스로 그걸 끌어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참 어려움이 있겠죠. 개인에게 극도의 긴장된 감정 문제가 있는 경우라든지, 문제가 개인 자체에 있는 경우라든지, 사고와 계획에 있어서 조직적인 습관이나 규칙적인 방법이 미숙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그 문제 해결적인 그 접근을 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떤 절차라든지 장소에서 주더라도 이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를 통해서 굳건한 신뢰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케이스워커에서의 관계는 전문적인 관계다, 이게. 예. 그런 관계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목적을 위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며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초점이 둔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동등한 관계로서 공동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온정, 감수성, 수용, 목적, 객관성, 목표, 전문적, 직업적 권위,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한 기대, 도움에 대한 의지, 능력 등이 중요하게 과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하는 데서 굉장히 신뢰로운 관계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관계가 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촉매가 된다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 된다는 거죠. 상담도 그렇고요, 실은 목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교육도 그래요. 실은 여러분들과 저도요. 여러분들과 깊은 라포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돼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가르칠 때요. 여러분들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봐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관심 없어요. 교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은혜롭지 않아요. 관계가 좋지 않을 땐 그래요. 관계가 좋을 때는 어때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수용이 돼요. 엄마 아빠 이야기가 다 좋아 보일 때는요. 관계가 좋을 땐 다 좋아요. 관계가 안 좋을 때는요. 아무리 콩으로 매줄 쏘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는요.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상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담만 깊이 얘기하는 아니에요. 실은 클라이언트와 라포를 잘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라는 게 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한 인간과 평소에도 대인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수단인가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이나 학교와 학생과 제자 사이라든지 부모 관계라든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벌머는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자, 펄먼의 모델은 캄프튼과 갈로와이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더욱더 확장시켜서 했는데 인간은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 퍼스널리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어요. 핑커스나 미나먼은 사케체 모델, 육체계도 모델을 개발했고 역할 이론, 역할 이론의 역할의 기능, 역할 상호작용 및 역할 기대의 개념과 수용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전문가 체계, 문제 인식 체계 이런 식으로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기 모델에서는 이제 변화 매개 체계라는 건 뭐예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사회복지 기관을 내겠죠. 클라이언트 체계라는 뭐예요? 그걸 아까 이제 도움을 받는 체계. 아까 이제 펄먼이 이야기했던 건 퍼슨과 관련된 거죠. 표적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표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고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을 잘 해보니까요. 학생의 문제가 있다기 애가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부모가 너무 싸워. 예. 저녁만 되면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갖고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엄마는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안 가는 데 있어서 학교를 가라 그러면은 어떤 표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부모를 배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이 변화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 표적 체계라는 것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클라이언트 자체가 표적 체계가 될 수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부모님 그런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아닌 클라이언트의 부모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행동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행동체계라는 것은 이 표적 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변 체계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하는데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엄마 말도 안 들어요. 또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도 안 들었는데 이 술 먹은 아버지가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 말을 잘 듣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목사님을 찾아가네. 목사님,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자꾸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달래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버지가 변하도록 만들어줄 때 행동책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데 보니까요, 왕따를 당하고 있네. 가서 보니까요, 선생님하고 학교 학생들이 왕따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체계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아이지만 표적 체계는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겠죠. 그런데 보니까요, 선생님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변하게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요. 아니면 교육청을 찾아가서 그 교육청에서 그 교장 선생님과 이 사람들을 변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이게. 전문가 체계는 이것을 이제 어떤 그 책임지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 단체라든지 기관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죠. 문제 인식 체계라는 것은 이것을 누가 문제로 인식해서 신고한다든지 의뢰했느냐 이런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변화 클라이언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변화
매개 체계, 표적 타겟 시스템, 또 액션 시스템 이렇게 4개 있다가 2개까지 한 거죠. 이 모델도 이런 모델 체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 표적 체계가 누구냐, 행동 체계가 누구지?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늘 아까 펄먼 것도 쓰고 우리가 포체계 모델, 6체계 모델도 잘 써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늘 활용을 할 때에 정말로 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잘못될 경우에는 조금 더 이론을 수정해 갈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 체계, 이 모델, 6개 체계 모델, 펄먼의 포체계 모델 이런 것들. 자, 기본 가정은 보니까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을 달성하겠다는 점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한다. 유능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변화를 위한 동기는 체계의 목표와 체계의 희망, 불편의 불균형 간의 융화에 의해서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 갈등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잖아요. 체계에 의해서 역할 갈등에 의해 가지고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사회복사는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여하고, 체계가 개방되어 체계의 경계를 넘어 진입할 수 있는 성장과 변화에 중점을 두고, 체계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유동성이 된다. 인간은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이러한 어떤 기본 가정을 늘 가지고 해야 된다. 자,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요. 자, 보면은 과정은 나선형처럼 기복이 있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나선형처럼 이렇게 이런 과정이 되죠. 이런 과정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접촉 단계, 초기 접촉, 이제 뭐 다룰 문제를 결정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서비스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클라이언트와 체계에서 질문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적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라포를 형성을 해야 되죠. 공동으로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자료 수집에 이르는 기본적인 과업을 등을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실 때 이런 단계를 놓고 옆에서 보면서 이런 것을 했는지, 접촉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전 현장에서 잘 이런 틀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자, 계약 단계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설정하고 개입 계획을 대해서 협상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획을 수행하겠다는 공약을 같이 하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한다. 그래서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가를 늘 상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늘 공유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간, 기술, 윤리, 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입의 수단을 결정을 한다. 범주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해결 가능한 목표와 행동을 결정하기에 클라이언트의 상황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늘 사정하고 그 안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사회복지가 다른 것과 달라는 거요. 행동이 있어요. 늘 실천하고 활용되지 않는 것들은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입과 과업, 이용할 자원과 서비스, 사용 방법, 누가 언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자원해야 된다. 이때 역할은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간 중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과 연결을 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찾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옹호자 역할,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잘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자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역사회 차원에 가서 대변해 주고 옹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또 지원자 역할을 한다. 사회복사의 지원을 통해 클라이언트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정서적 관계를 통해서 지지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좀 잘 가르쳐서 필요한 정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어떤 경우는 롤플레이를 통해서 자기 행동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중재자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것이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많은 문제가 어떤 개인과 개인 갈등, 개인과 집단의 갈등, 또 집단과 지역사회 갈등으로 생기거든요. 요즘에 갈등의 시대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잘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득과 화해를 통한 절차와 공동 기반을 발견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있는데 요것만 있지 실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미디에이션,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전국 대학에서. 우리 학교만 최초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 제가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대학원에 갈등 조정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화인회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요. 를 통해서 갈등 조정 전문가 2급, 1급을 줍니다. 그것이 그래서 갈등 조정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치는데 이것은요 한국 최초로 한국의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만이 주는 것입니다. 이걸 프라이드를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갈등 조정을 잘하면 학교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위클래스라든지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복지를 갈 때요. 나는 갈등 조정 전문가로 학생들이 조정을 잘한다.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100%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 학교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갈등 조정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할게요. 참여하셔서 회복적 서클로 하는 이 방법들을 찾아서 워크숍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역할을 위한 개입 기법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격려, 말바꾸기, 명료화, 반영, 상담 기법들, 지각 점검화, 초점화, 확인과 재확인, 요약과 해석, 정보 제공 직면, 종결 단계 필요에 따라 이전 종료하는 등등등등 각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문제 해결 모델 펄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해보고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모델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